직장 다니면서도 몇 주 만에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어요. 유혹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요즘에 원리 원칙 아니면 뭐 어른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다른 게 없어요. 불광불. 그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존 글로벌 셀러 두 분을 모시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시행착오,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보표라고 하고요. 2019년에 아마존에서 첫 판매를 시작을 해서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배웠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밀접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셀러킹덤이라는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서 현재 첫 판매를 하면 저희가 인증서를 드리는데 한 400명 정도를 인증서를 드리고 그러면 400명 정도의 글로벌 셀러를 양성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아마존 셀러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대표 서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아마존 셀러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이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글로벌 셀링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러 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당시 이제 와이프하고 계속 대운동장을 돌다가 더 이상 나의 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자. 그냥 온전히 나의 시간을 나를 위해 희생하자. 그래서 아마존을 도전을 해보게 되었죠. 제가 좀 다이나믹하게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처음 이제 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통사업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보기 좋게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되게 힘들었었고 다시 또 두 번째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두 번째 사업을 했는데 더 크게 망했고 사업도 병이에요. 이거. 맞아요. 더 크게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만 살아야지 이 세상 하직하리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해야지 라고 또 마음을 먹고 애들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아주 쬐끄만한 이제 시작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해외 영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커머스를 접하면서 제가 회사 몰래 또 부업을 또 하다가 이거다.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2015년에 다시 조그만한 방구석에서 1인 창업 기업을 만든 게 지금의 저희 펜글로벌 회사입니다. 동기가 뭐였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막 뭐 그런 거였어요? 분명히 그런 게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니까 소모품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두 번 이렇게 망하시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예요?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다 망한다. 절대적으로 사업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밝게 사셔서 기분이 좋네요. 지금 뭐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커머스 분야에서 자체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체몰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CS도 굉장히 어렵고 배송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배송비를 딱 고정으로 사용하는 플랫레이 쇼핑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서부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배송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구나 이 수익 구조를 자체몰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아마존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FBA라는 시스템 안에서 거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FBA 시스템이라면은 이커머스를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맞춰나가면서 할 수 있겠구나. 아마존의 경쟁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을 하는 중에 만났던 많은 해외 바이어분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면 자기네 집까지 무료 배송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궁금하니까 자꾸 사보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서 나 이거 한번 판매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폭 빠졌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사실은 아마존은 아니에요. 고난의 시작은 그 판매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겼어요. 가격 문제라던가 CS의 문제라던가 지재권의 문제, 가품 문제.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마존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존 정책을 제가 진짜 한 5개월 이상 딥답했거든요. 지재권의 문제도 훨씬 까다롭게 보고 가품의 이슈도 적고 특히나 정말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카테고리 승인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무나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마존이 승인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걸러지잖아요. 아마존이 진입장벽이 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들어가면 그건 나에게 보호장벽이 되고 제품을 더 빠르게 확실하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곳에서 확 메인 시장을 아마존으로 옮기게 됐죠. 첫 번째 했던 아이템이 어떤 거였어요? 미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집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 프로덕트 이제 관련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나갔어요. 동네에 있는 어떤 샵에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 제품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존에는 없어요. 그럼 가서 보는 거죠. 과연 이 디자인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팔리는 거구나. 근데 왜 아마존에는 없구나. 그럼 기호는 맞았고 아마존에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냥 계산대 앞에 서가지고 어떤 거를 사람들이 계산하나 그런 걸 좀 보면서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가끔은 한 개씩 샀어요. 첫 번째가 0.7mm의 진한 남색 볼펜. 두 번째가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 왜 하필 0.7mm 남색 볼펜이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 나라에 진입하기 전에 나라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흑백 프린터만 있을 때 이게 원본입니다 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파란색으로 쓰면 바로 원본 증명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파란색을 볼펜을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컬러 프린터가 나오면서는 사실 그걸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데 관례가 된 거죠. 그냥 쓰다 보니까 네. 또 하나, 우리 동양권은 한 글자를 써도 획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는 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알파벳으로 그냥 쭉 연결하잖아요. 굵은색을 쓴다라는 거죠. 직소 퍼즐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이 직소 퍼즐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게 있어요. 패밀리 놀이로 여겨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네.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이걸 얼마나 판매를 하고 있을까? 하고서 아마존을 봤는데 포기할 뻔했어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다 저렴한 거예요. 국내에서 소싱을 한다면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20, $30 기본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포기할까? 하다가 그 퍼즐 시장이 아마존에서도 되게 큰 거예요. 이 큰 시장에서 내가 0.1%, 0.01%만 내가 쉐어를 갖고 온다고 해도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아 근데 이렇게 사업 기획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물건 소싱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볼펜 공장 가가지고 막 빨간 머리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전문 박람회라는 박람회는 다 다녔어요. 도매몰이란 도매몰은 다 가입했고 그러면서 업체들을 정말 열심히 찾았고요. 그때 당시가 2015년이잖아요. 2015년에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이 아마존을 알았느냐? 아니요. 거의 다 몰랐어요. 제가 에너지 넘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데 판매 채널 하나 늘리는 거니까 그럼 한번 갖다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시작을 했죠. 판매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전략이 좀 어떤 게 있었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런칭을 하면서 저는 바로 광고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광고를 안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유명 브랜드를 하는 리셀러분들이니까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광고를 해도 저는 바로 제 제품을 1페이지에 노출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1페이지에 노출이 되면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각각 한 5,000불씩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11월, 12월이 되니까 그때는 각각 10,000불씩 이렇게 내는데 와 저는 심장이 떨렸었어요. 이거 뭐지? 갑자기 신기하고 재밌고 와 놀라워라 어떻게 내 상품이 이렇게 나가지?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볼펜 좀 더 갖다 주세요. 그 대표님들도 되게 기뻐해 주시고 정말 들어가자마자 거의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되니까요. 저는 일단은 노출량을 많이 늘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존의 그 광고에 보면은 키워드 광고와 또 오토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만 하시는 분들이 딱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키워드 광고와 오토 광고를 두 개 다 켜서 시작을 했고요. 또 오토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키워드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서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키워드들을 좀 채취해서 나만의 또 매뉴얼 키워드로도 세분화해서 광고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아마존 판매하시던 분들이 좀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한 100개까지도 만들었거든요, 캠페인을. 그렇게 노출량을 늘리니까 약 2개월 만에 빠르게 매출량이 늘어가지고 10,000불을 딱 넘었어요. 두 분 다 이제 만불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 키워 나가고 싶잖아요. 이제 다른 상품도 또 내놔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두 개의 제품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30개가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광고비에만 제가 1억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 키워드 타겟팅할 때 비딩 단가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 추천 비딩 가격이 있고 가장 적은 가격, 그다음에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이렇게 비딩 단가를 너무 높게만 설정했던 것이 이제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아마존 추천 비딩 단가를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거기서도 노출이 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조금 20%씩 좀 더 올려보는 그런 방식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광고비를 저처럼 1억 쓰고 배우기 싫으시면은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 10개월 거의 벌어가지고 광고비를 다 썼네요. 이거 괜찮으신 거죠? 비용을 치르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판매가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제품을 소싱을 했고 뭐든지 그냥 제로인 비용은 없더라고요. 광고 쪽에 1억이라는 비용을 치렀고 그건 아마 개인 셀러로서는 거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날려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네. 이게 각인이 되잖아요. 뇌에 어떤 구석에 무슨 인두로 지진 것 마냥 이게 네. 각인이 돼가지고 이후에는 절대 낭비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싱 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메이슨 자라는 유리병이 있어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제 소싱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메이슨 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면서 그냥 소싱을 한 거죠. 예뻐 보여가지고. 이 메이슨 자라는 이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볼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메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소싱을 했으니까 이게 통칭인 줄 알았어요. 제 상품은 볼에서 만든 메이슨자가 아니고 딴 회사 건데 저는 그냥 그거를 거기다가 볼 메이슨자라고 썼죠. 가품이라고 또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날렸던 적이 있고. 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을 소싱했을 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잘 나간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그냥 관심도 없는데 소싱한 거.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어떤 게 잘 나가는지 그 나라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안 하고 소싱한 제품들은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낀 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셀러들을 만나보시고 또 고민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고민들? 각자 좀 어떤 게 있고 어떤 조언들 해주시는지. 가장 큰 고민은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제품이 지속적으로 아마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야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광고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라. 제품이 좋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광고예요. 초보셀러라 라고 하면은 일단은 스폰서 프로덕에 좀 집중을 해서 거기 안에서 뭐 오토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또 오토 광고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판매가 되면 이제 광고를 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끄시지 말고 계속 오토 광고를 켜놓고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셀러분들께는 광고를 하실 때 풀퍼널 전략을 좀 쓰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게 어떤 거예요? 퍼널이라고 하는 건 깔때기거든요. 이 제품이 뭐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오 이런 것도 새로 나왔어? 라고 알게 되는 인지. 그다음에 오 이런 게 있으니까 나도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고려 단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구매, purchase 단계예요. 그리고 한번 샀더니 괜찮아. 또 사고 재구매를 통해서 결국 뭐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로 찐팬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풀퍼널 전략을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건 각 단계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냐. 정말 고객한테 인지를 시키고 내의 찐팬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가셔라. 신규 셀러분들께는 다른 게 없어요. 아마존 정책을 먼저 깊게 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마존 셀러들을 지원하고 잘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마존 코리아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해야 된다. 소싱을 할 때에도 어떤 거를 판매를 할 건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잘 판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문화 공부를 꼭 하셔라. 의식, 주가 합쳐진 게 오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온 게 문화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게 다 의식주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면 그걸 제대로 소싱할 수가 없어요. 여러 경쟁자들 사이에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노하우와 노력과 그 공부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런 시장들이 갑자기 이제 확 커지다 보니까 그냥 직장 다니면서도 뭐 몇 주 만에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어요. 물건 이렇게 떼다가 가격 한 500원씩 더 얹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막 그거 가지고 자동화 수익 같은 게 된다더라. 그런 유혹적인 메시지들이 또 되게 막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참 그런 커뮤니티로 데리고 딱 오셔서 이제 사업가는 무릇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계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감을 해보자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링크드인하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짤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드워크고 하나는 라이프 해킹인데, 하드워크에 이제 사람 한 명 서 있고 라이프 해킹에는 군중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요즘에 원리 원칙 아니면 뭐 어른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일 열심히 해라, 꼼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다 잘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이제 큰 시장에서 글로벌 셀러로서 이제 꿈을 꾸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여기 두 분께서 많은 기여들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